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8월 7일 제36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제35회 기출문제 분석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공부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필기시험 3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여가활동을 점차 줄인다. 아니죠? 여가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한다. 자원봉사, 여가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한다. 2.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은 삼간다. 아니죠?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한다. 가족, 친구 등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한다. 4.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아니죠?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노인 스스로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5. 체력 증진을 위해 매 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고강도 운동 아니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그 밖의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신체적 노화를 늦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2번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은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1. 의존성의 증가. 의존성의 증가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노년기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경직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는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첫 번째,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두 번째 지문에 나왔죠?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두 번째,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첫 번째 지문 내용이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세 번째,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저항한다. 따라 정답은 2번. 3. 사회성의 증가. 노년기에는 사회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향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내향성의 증가란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간다는 노인의 특성을 말합니다. 4. 우울감의 증가. 우울 경향의 증가죠. 우울증에 빠진 노인은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등이 심리적 증상을 겪게 됩니다. 5. 과거 회상의 증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 즉 가족 구성, 신체적 조건, 결혼, 취업, 직장생활, 부부생활, 성생활, 성역할 등을 떠올려 보게 되는 노인의 특성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 경직성의 증가.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1.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고용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2. 최저생활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니죠.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제 마련, 국민연금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4. 업무상 재해보상을 통한 사회복귀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5.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가사 및 신체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지원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4번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장기요양기관 아니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2.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한다. 장기요양기관 직원 아니죠? 공단 직원이 한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되겠죠. 신청인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인정 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3.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지자체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니죠. 대상자와 그 가족은 장기요양 인정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한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와 그 가족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급여 대상자는 65세 미만인 경우,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으며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야 합니다. 거동 불편. 자, 65세 이상인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 거동만 불편하면 됩니다. 거동 불편. 자, 문제에서 60세 남자는 65세 미만이지요? 그러면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고 거동이 불편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합니까? 신체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거동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대상자는 아니다. 따라서 4번 아니죠? 5.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5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시설급여란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이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1. 단기보호.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지요. 2. 따라서 아니고요. 2.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의 종류 중 기타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3.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에 속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4.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따라서 아니죠.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에 속하지요. 따라서 정답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정서지원 서비스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벗 격려 위로, 말벗 격려 위로. 두 번째, 생활 상담, 생활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사소통 도움, 의사소통 도움 3가지가 있습니다. 1. 목욕을 도왔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의 6번 목욕 도움입니다. 목욕 도움. 2. 외출 시 동행하였다. 이것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1번 외출 시 동행입니다. 외출 시 동행. 3. 생활 상담을 해주었다. 자, 문제에 나와 있죠? 2번 생활 상담. 정서 지원 서비스죠? 정서 지원 서비스의 2번 생활 상담. 자, 정답이고요. 4.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의 8번 체위 변경입니다. 체위 변경. 5.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몇 번? 11번. 11번 화장실 이용 돕기. 화장실 이용 돕기. 따라서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정답은 3번 생활 상담을 해 주었다. (7번)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1.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옹호자의 역할이죠. 2. 기관장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전달한다.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3.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입니다. 4.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관찰자의 역할이죠.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게 되는 게 바로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5.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동기 유발자의 역할이지요. 따라서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8번)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시설은 급여 제공 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니죠. 2.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지요. 따라서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 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죠.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맞습니다. 지문의 내용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5.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이것은 시설은 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금전 및 물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죠. 정답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의 유형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1. 방임.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유기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죠. 3. 신체적 학대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은 신체적 학대의 세부 학대 내용입니다. 따라서 맞지요. 4. 정서적 학대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5. 경제적 학대란 노인이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
10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는다.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이 신체 접촉은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육체적 성희롱. 2. 가슴 부위를 만진다.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육체적 성희롱이죠. 육체적 성희롱. 3.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 성희롱. 4. 자신이 성기를 보여준다. 성과 관련된 자신이 특정 신체 부위,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이죠. 시각적 성희롱.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따라서 언어적 성희롱을 묻고 있죠. 정답은 5번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11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요양보호 대상자가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아니죠?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2.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부한 후 대상자의 가족과 관리 책임자 혹은 시설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대상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3.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넘어가면 안 되겠죠? 단호하게 거부한다. 4.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5.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안 됩니다. 타인이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이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이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2.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안 되죠?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3.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권위적인 태도 유지하면 안 되고요.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4.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5.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하므로 자제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13번. 대상자 가족이 정해진 요양보호 시간 외에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맞습니다.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 가족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2. 다른 기관에 연계한다. 안 되겠죠? 3. 고민해 보겠다고 말한다. 안 됩니다. 4. 친한 동료에게 부탁하면 안 되겠죠? 5. 가족이 요구를 들어줘서도 안 되겠죠.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14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은 1. 좋은 복지용구는 직접 판매한다. 아닙니다.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른다.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다. 안 되지요?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이나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내외부로 발설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울 수 있다. 아닙니다. 상황이 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 보고를 먼저 한 후 서면 보고를 한다. 5.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따라 정답은 5번.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15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맞습니다. 2. 대상자의 미미한 변동사항은 보고를 생략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이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3. 서비스를 제공하고 며칠 후에 한꺼번에 기록한다? 아니죠? 시간이 경과되면 기억이 희미해져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4. 업무 외 장소에서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안 되겠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5.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해야 합니다. 따라 정답은 1번.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16번.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은 개인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육, 관절과 관절 주변 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목, 어깨, 팔 등의 상지와 허리와 다리 등의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는 안전한 경우를 묻고 있는 문제죠. 1.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2.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는 모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4.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환경이지요. 5.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이것은 안전한 경우죠.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17번.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옴은 옴 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증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피하 조직에 침입해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습니다. 따라서 감염된 사람이나 옷 또는 침구와 접촉할 때 충란, 유충 또는 수태한 암컷 성충이 옮겨와 감염되게 됩니다. 1. 공용 혈압계를 사용한다. 안 되죠? 오염된 이복, 침구, 수건이나 혈압기, 체온계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되므로 공용 혈압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2.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맨손 안 됩니다. 옴에 걸린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면 안 된다. 3.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아니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도포용 약재를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씻어냅니다. 머리나 얼굴, 마비로 인해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뜨리지 말고 발라야 합니다. 4.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하면 안 되겠죠? 내이 및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 내지 20분간 세탁한 후 건조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5.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맞습니다. 대상자는 물론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대상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해야 합니다. 따라 정답은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1. 경과가 짧다. 아니죠? 경과가 길다.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2. 원인이 명확하다. 아니죠? 원인이 불명확하다.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3.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아닙니다.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노인성 질환은 증상, 경과, 예후 등에서 젊은 사람이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아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4.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맞습니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아니죠? 어렵다. 노인성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 정답은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19번)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 증가. 증가가 아니고 감소지요. 수분 섭취가 감소되면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신체활동 증가가 아니고 신체활동 감소. 운동량 감소에 따른 자운동 저하로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복부 근력 강화가 아니고 복부 근력 약화. 4. 마약성 진통제 복용. 맞습니다.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변비를 일으킬 수 있겠죠? 5. 규칙적인 배변 습관. 아닙니다. 불규칙적인 배변 습관. 즉 하제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 저하가 변비 악화 요인이 됩니다. 따라 정답은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 (20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증가가 아니고 폐활량 감소.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순환량 감소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차게 됩니다. 2. 기침반사 증가가 아니고 기침반사 저하. 3. 섬모 운동 감소. 맞습니다.
기침 반사와 섬모운동 저하로 미세 물질 등을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4. 코 점막이 건조함 감소. 감소 아니죠? 코 점막이 건조함 증가. 신체 조직 내 수분 함량의 감소로 코 속이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5.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감소가 아니고 기관진의 분비물 증가.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 정답은 3번 섬모운동 감소. (21번) 보갑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갑성 요실금이란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분의 압력 증가로 인해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1. 비만 관리를 한다. 맞습니다. 비만은 복분의 압력을 증가시켜 보갑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2. 웃음요법을 권장한다. 아니죠. 웃다가 소변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면 안 된다. 3.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줄넘기를 하다가 소변이 흘러나올 수 있겠죠.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아닙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의 기능을 유지한다. 5.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아니죠.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제공한다.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하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비만 관리를 한다. (22번)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파민이 부족으로 발생한다. 파킨슨 질환이죠. 파킨슨 질환. 2.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 마비가 발생한다. 아닙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좌뇌가 손상되면 우측 마비가 발생하겠죠. 3. 축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축두엽이 아니고 소뇌입니다. 소뇌에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게 됩니다. 4.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파킨슨 질환이죠. 파킨슨 질환.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맞습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따라 정답은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23번)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1. 결막염. 결막은 눈꺼풀이 안쪽 면과 공막이라고 하는 눈 흰자위를 덮고 있는 얇은 점막을 말합니다. 결막염은 이 결막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죠. 2. 녹내장은 안압, 즉 눈이 압력이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3.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자, 문제에 나와 있죠.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백내장이고요. 4. 망막염은 안구의 가장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신경막을 망막이라고 하는데 망막염은 이 망막에 생기는 염증을 말합니다. 5. 안구 건조증은 눈물의 양이 부족하여
결막이나 각막이 두꺼워지고 굳어져서 눈알이 뻑뻑하게 느껴지는 증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백내장. 24번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 또는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으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1.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맞죠? 2. 꼭 끼는 양말을 신는다. 아니죠? 꼭 끼면 안 됩니다. 3.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 아니죠? 양말을 착용한다. 4. 발을 씻은 후에 물기는 남겨둔다. 물기는 말린다. 5. 발에 열 패드를 대어주어 보온한다. 열 패드 안 되고요. 차갑거나 뜨거운 곳에 노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따라 정답은 1.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5번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칼슘 흡수력 증가. 증가가 아니고 칼슘 흡수력 감소. 활동량 감소. 칼슘이 섭취 및 흡수 감소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소화액 분비 증가. 증가가 아니고 소화액 분비 감소. 위가 위축되고 소화액 분비가 감소되어 소화 및 흡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3. 삼키는 능력 증가가 아니고 삼키는 능력 저하. 침이 분비가 줄어들고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된다. 4. 구강건조증 감소. 감소가 아니고 구강건조증 증가. 침이 분비가 줄어들어 구강건조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5.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맞습니다. 수분량이 감소하고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5번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26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맞습니다. 시간과 비용 낭비라는 생각, 운동에 대한 두려움, 낙상에 대한 두려움, 우울,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상태가 활동이나 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2.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아니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든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 잘 넘어진다. 3.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 아닙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 4. 폐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아니죠?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 흉곽의 경직으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찬다. 5.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진다. 아닙니다.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감소한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힘이 감소하여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진다. 따라 정답은 1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7번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준다. 아니죠?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2.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안됩니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3.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안 되겠죠? 밤잠을 설치게 되므로 낮잠을 자지 않는다. 4.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맞습니다. 취침 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불면증이 올 수 있으므로 일정한 시각에 잠자리에 든다. 5.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게 한다. 안 좋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28번)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녹차에 타서 복용한다. 녹차 안됩니다.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방해됩니다. 2.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맞습니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됩니다. 3.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아니죠? 의사의 처방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4.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안 됩니다.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된다. 5.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복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아니죠? 절대로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29번) 금연 후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1. 성기능이 감소한다. 감소한다 아니죠? 성기능이 향상된다. 3개월 이상 금연 후 정자수가 증가하고 성기능이 향상된다. 2. 기대 수명이 감소한다. 아니죠?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10년 이상 금연 후 기대 수명이 금연 전보다 10 내지 15년 늘어난다. 3. 손상된 폐기능이 악화된다. 아니고요. 손상된 폐기능이 회복된다. 2주에서 3개월 금연 후 폐기능이 30%가 회복된다. 4.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맞습니다.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를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노인이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5. 혈중 산소량이 정상보다 감소한다. 아니죠?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금연 후 8시간 뒤 혈중 일산화탄소와 산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30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파상풍과 파상풍, 디프테리아, 디프테리아가 있습니다. 1. 결핵. 결핵은 생후 4주 이내에 1회 접종합니다. 아니고요. 2. 홍역은 생후 12 내지 15개월과 만 4에서 6세 사이에 각 1회씩 2차례 접종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3. 폐렴 구균은 1회 접종하고요. 4.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하지요. 따라서 정답은 4번. 5. 인플루엔자는 독감이라고도 하는데 매년 1회 접종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정답은 4번 디프테리아. (31번)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의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격려한다. 격려가 아니고 자제해야죠.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한다. 2.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따뜻한 물 아니고요.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맞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이 있을 때에는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4.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아니죠? 줄인다.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5.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한다. 폭염이지요. 두꺼운 담요 안 됩니다. 노인은 땀샘이 감소로 땀 배출량이 적어 체온 조절이나 탈수 감지 능력이 저하됩니다.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커튼 등으로 햇볕을 가려줍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32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맞습니다. 담당 요양보호사의 휴가, 부서이동, 사직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인수인계하거나 다른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할 경우 그동안의 요양보호 기록이 있으면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아니죠? 책임성을 높이게 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형화된 기록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게 됩니다. 3.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아니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4. 보호자와의 밀착관계 형성, 밀착 아니고요. 신뢰관계 형성.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성실한 기록은 가족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대상자 중심이죠. 요양보호 기록이란 대상자에게 제공한 요양보호 서비스의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기술한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33번)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보고 형식은 1. 구두보고.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많이 이용합니다. 구두보고를 할 때에는 결론부터 보고하고 경과와 상태, 원인 등을 보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죠. 2. 서면보고.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 보고를 하게 됩니다. 3. 주간 보고. 일주일 동안의 주요 업무 진행 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원래 회의 보고. 관리자가 요양보호사로부터 기관 운영, 인사, 복리 후생에 대해 의견 및 애로사항을 듣고 원래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다음 원래 회의 때 보고하게 됩니다. 5. 정기 업무 보고. 업무 보고는 일일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 정도로 나뉘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 구두 보고. (34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호흡이 규칙적이다. 아니죠. 호흡이 불규칙적이다.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맞습니다.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신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분의 순환도 감소되므로 자연히 소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3. 사지가 따뜻해진다. 아니죠. 사지가 싸늘해진다. 대상자의 손, 발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로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의 색깔도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하게 됩니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아니죠? 근긴장도가 감소한다. 대상자의 근육이 무력해져서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금 또는 실변하게 됩니다. 5.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아니죠?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대상자는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며 의사소통이 어렵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 정답은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 (35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의 임종 적응 단계는 대상자,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 부정. 대상자는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에 충격적으로 반응하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표현을 자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니죠. 2. 분노. 분노는 자신 또는 사랑하는 사람 혹은 의료진이나 하느님에게까지 간접적으로 표현됩니다.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혹은 왜 지금이야 등으로 말하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불만스러운 면을 찾으려고 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따라서 아니죠. 3. 타협. 자신이 아무리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불가피한 사실을 어떻게든 미루기 위해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등으로 말하며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문의 내용과 같죠? 따라서 정답은 3번 타협. 4. 우울. 자신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서 침울해집니다. 대상자는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합니다. 아니고요. 5. 수용.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상자는 나는 지쳤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타협.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필기시험은 14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꾸준히 공부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6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제35회 기출문제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